바람을 모으는 작은 사진관. 작은 바닷가 마을 끝자락에는 아주 오래된 사진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바람 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간판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은 오래되어 조금 흐릿했고, 문을 열 때마다 작은 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진관에는 언제나 따뜻한 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봄에는 꽃잎 냄새가 섞여 있었고, 여름에는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으며, 가을에는 마른 낙엽 향기가, 겨울에는 장작불 같은 포근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진관은 조금 이상해. 사진을 찍고 나오면 괜히 마음이 울컥해진다니까.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른다더라.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왜 그런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관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나네. 새하얀 머리카락에 늘 베이지색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상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웃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웃을 때보다 조용히 숨 쉬는 순간에 더 잘 담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완성되어 건네지는 날이면 대부분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잊고 살던 첫사랑이 떠오른다고 했으며, 어떤 아이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강아지 이름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진관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하늘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의 바람을 찍는 사진사였습니다. 기쁜 기억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외로운 사람에게서는 겨울 새벽 같은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래도록 숨겨둔 슬픔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 주변에는 아주 조용한 회색 바람이 머물렀습니다. 윤하늘은 그 바람들을 사진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은 단순한 얼굴 사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과 감정과 그리움까지 함께 남겨주는 특별한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비오는 초여름 오후였습니다. 사진관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어린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고, 운동화는 흙탕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 찍는 곳 맞나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윤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수건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얼마예요? 누구 사진을 찍으려고 하나요? 그러자 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종이봉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요. 그 순간 윤하늘은 아이 주변에서 아주 약한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생신이니?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곧 기억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대요. 사진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이름이 서아였습니다. 서아의 엄마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는데 몇 달 전부터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가스불을 켜둔 채 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젊은 나이에 찾아온 기억장애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딸의 얼굴조차 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밤마다 몰래 울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웃어주었지만 어느 날은 서아 도시락에 젓가락을 빼먹었고, 어느 날은 서아 생일 날짜를 잠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멍하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서아는 용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심부름을 하며 받은 1,000원,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고 받은 동전, 길에서 주운 빈 병을 팔아 모은 돈까지 모두 종이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의 얼굴을 꼭 남기고 싶어서 사진관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윤하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이것뿐이에요. 충분합니다. 윤하늘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다시 오겠니? 며칠 뒤 서아는 엄마와 함께 사진관에 왔습니다. 엄마의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아주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처음 찍어보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하늘은 카메라를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하늘은 아주 이상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수진 주변에서 따뜻한 봄바람과 차가운 겨울바람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아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바람이었습니다. 두 분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서아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하늘의 눈앞으로 아주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서아가 열이 났던 밤 수진이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을 서아 쪽으로 기울여 자신은 다 젖었던 모습. 새벽까지 식당 일을 하고도 웃으며 김밥을 말아주던 손. 서아가 잠든 뒤 몰래 약봉투를 바라보며 울던 모습. 그리고 언젠가 딸의 얼굴조차 잊게 될까봐 두려워하던 깊은 외로움까지. 윤하늘은 셔터를 누른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바람이 너무도 슬프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끝난 뒤 수진은 사진관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하늘과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님이세요? 윤하늘은 잠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 이야기랍니다. 그의 딸 이름은 하린이었습니다. 하린은 바람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빠, 바람은 왜 안 보여? 어릴 적 하린이 물으면 윤하늘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마음에는 남으니까. 하린은 밝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눈길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린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윤하늘은 오랫동안 카메라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색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진관 문도 닫혀 있었고 그는 매일 먼지 쌓인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이 남긴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사진은 신기해. 사람 마음까지 웃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슬픈 사람들을 많이 웃게 해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윤하늘은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을 남기는 것. 누군가의 슬픔이 사라지지 않게 기억해주는 것. 그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서아와 수진의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특별한 포즈를 취하지도 않았고 화려하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손을 잡고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에서는 아주 따뜻한 빛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사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다. 수진도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나중에 기억을 잃어버려도 이 사진 속 마음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윤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사랑받았던 감정은 오래 남는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자주 사진관에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엄마 상태가 어떤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점점 작은 것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멍하니 서 있거나 식당 단골 손님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서아를 보며 잠시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봤더라? 그 말에 서아는 방으로 들어가 몰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왜 이렇게 예뻐졌어? 서아는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너무 아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아는 사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윤하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절 못 알아보셨어요. 그 말에 사진관 안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누구냐고 물었어요. 처음 보는 아이 같다고. 윤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손에 작은 사진 액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근데요.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울었어요. 윤하늘은 조용히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기억은 못했는데 사진 속 제 손을 계속 만지면서 따뜻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윤하늘은 아주 약한 봄바람이 사진관 안을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날짜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사랑은 시간보다 오래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윤하늘은 서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서아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직 절 사랑하는 걸까요? 윤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오히려 너무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윤하늘은 혼자 사진관 불을 켜두고 오래된 필름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이 사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진이란 결국 사람이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작은 기적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수진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서아는 학교가 끝나면 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몇 월이지? 우리 집은 어디였더라? 저 아이는 누구니?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수진은 금세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아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서아는 병실에서 작은 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 서아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였나 보네. 그 말에 서아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딸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눈빛만으로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엄마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응,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수지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다. 창밖에서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보다 엄마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 손을 잡아주었고 기억하지 못해도 같은 이야기를 웃으며 반복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정말 잘 그렸겠다. 엄마, 나 매운 떡볶이 좋아해. 아, 그렇구나. 같은 대화를 하루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서아는 이제 조금 덜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꼭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윤하늘은 사진관 앞에 작은 화분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꽃이에요? 기억초라는 꽃이란다. 진짜 그런 꽃이 있어요? 윤하늘은 웃었습니다. 없단다. 내가 방금 만든 이름이야. 서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꽃은 왜 기억초예요? 윤하늘은 꽃잎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많은 걸 잊고 살아가거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이 꽃처럼 아주 조용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서아는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던 체온 같은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뒤 서아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래된 바람 사진관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윤하늘은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카메라를 오래 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관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나무 문도 비 오는 날 울리는 작은 종소리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 찍는 곳 맞나요? 그 순간 서아는 아주 오래전 비 오는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서아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서 오렴. 창밖에서는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릴 적 꿈, 오래된 약속, 누군가와 나누었던 말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은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 한 장은 잊혀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아직 잊지 못한 누군가의 따뜻한 바람이 남아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충분히 전하고 계신가요?